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끝에 끝까지 가도 해피엔딩 따위는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군. 이 이야기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그런 게 존재할지도 의문이니. 나는 신경쇠약에 걸린 중증 환자에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깜짝 놀라는 얼간이, 더 이상 약물도 듣지 않는 페인이니까. 어쩌면 너무 속단하는 걸지도 모르겠군. 아무튼 모든 것은 4년 전에 시작되었어. 믿기 힘들겠지만 내게도 찬란한 시절이 있었지. 직업도 괜찮았고 아름다운 아내와 커다란 집도 있었다고. 게다가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지. 하지만 그런 행복들은 영원히 지속되기엔 너무 과분한 것들이었나 봐. 어느 날 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까지 직장에 남아 있었지. 좀 선선한 화요일이었어. 그해 여름은 지독하게 더웠기 때문에 그날 밤이 신기하리만치 시원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군. 사무실은 하나둘 퇴근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서히 비어갔고, 나는 내 자리에서 컴퓨터를 쳐다보며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데 골몰하고 있었지. 결국 사무실은 완전히 비어버렸고 나는 그 조용한 공간에 홀로 남게 되었어. 시계를 보니 12시 45분이었지.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 설비팀에서 15분 후에는 전력을 끊어버린다는 사실이 문제였지. 나는 최대한 빠르게 보고서를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촉박한 상황 속에서 쉼없이 타이핑을 하며 어떻게든 업무를 끝내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었지. 그때 그것이 보였어. 얼핏 본 것이었지만 분명 뭔가가 사무실 바깥에 어두운 복도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 이상한 일이었어.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고 마지막으로 팀장이 곧 전기가 끊길 거니 주의하라며 잔소리를 하고 나간 후로 2층엔 줄곧 나 혼자뿐이었으니까. 뭔가 석연치 않다는 기분이 들었지. 우선 그냥 퇴근한 뒤 내일 아침 돌아와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컴퓨터를 끄고 나는 다시 시계를 쳐다봤어. 1시가 되기 직전이었지. 나는 물건들을 챙겨서 빠르게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어. 그리고 또 같은 것을 보았지. 어두운 복도 저 멀리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 나는 고개를 돌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곳엔 이미 아무것도 없었지. 나는 엘리베이터에 다가가 초조하게 버튼을 눌렀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움직이는 육중한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쿵 하며 정지하고 사방이 고요해졌어. 건물의 전기가 끊긴 것이었지. 나는 살짝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엘리베이터 문을 후려쳤어. 그리고 비상계단 쪽 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지. 문을 열자 내 예상대로 비상계단 안쪽은 새까맣게 어두웠어.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분간도 안 될 지경이었지. 나는 더듬더듬 손을 휘저어 겨우 난간을 잡은 뒤 천천히 계단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3층 정도를 내려가는데 뒤에서 살며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지. 빌딩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 혼자일 리는 없었고 그게 내 사무실이 있던 층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난 어쩐지 그 어두운 복도에 있던 누군가가 나를 따라 비상계단 쪽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 나는 페이스를 올려 더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지. 그리고 2층의 마지막 단을 디딜 때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나는 겁에 질린 채로 남아있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지. 뒤쪽의 발자국 소리가 내 속도에 따라 빨라졌고 나는 당황하여 발이 꼬인 채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어. 고개를 들자 눈앞에 1층으로 나가는 문이 보였지. 발자국 소리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고 나는 비틀비틀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리고 쏜살같이 로비를 가로질러 빌딩의 정문을 향해 달려갔지. 그러자 일단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숨을 고르며 정문을 통과했어. 건물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내가 좀 과민하게 반응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진짜로 내가 뭘 봤다고 쳐도 그게 귀신일 리는 없잖아. 그냥 관리인이나 청소부였을 텐데 그들이 내가 허둥지둥 도망치는 걸 보며 얼마나 비웃었을까. 나는 피식 웃고는 밤길을 따라 인도를 걷기 시작했어. 이슬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은 없었지.
버스가 끊겨 있을 시간이라 택시를 부를까 싶었지만 집까지는 엄청 먼 것도 아니었고 그저 몇 블록만 걸어가면 되기에 그냥 계속 걸었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느라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했지. 하지만 그게 내 실수였어. 2블록 정도를 걸었을 때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나는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고 되뇌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나와 페이스를 맞추는 것 같았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지. 나는 시험 삼아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려보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자국 소리가 빠르게 내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어.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지. 귓속으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내 공포심을 더 세차게 몰아붙였어. 왜냐면 그건 한 명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거든. 최소한 3명 이상의 발자국이 내 뒤를 쫓고 있었지.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던 도중 시야에 우리 집이 포착되었을 때 나는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어. 깨닫지도 못한 채 어느새 집 근처에 도착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대문을 넘어 현관에 닿기 직전 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 땅에 곤두박질 친 내 뒤로 순식간에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지. 나는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았어.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그 광경을 향해서. 거기엔 5명의 남자들이 후드를 뒤집어 쓴 채 그림자가 진 얼굴로 날 쳐다보고 있었지. 나는 주춤주춤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고 그들은 날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어. 어느새 내 등이 현관문에 부딪혔고 나는 더듬더듬 손잡이를 찾아 아래로 내렸지.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고 나는 집 안으로 쓰러지듯 몸을 던진 후 발로 문을 찼어. 그리고 황급히 일어나 잠금장치를 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나는 그 믿을 수 없는 행운에 감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기로 걸어갔어. 그리고 그날 밤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내 아내의 모습이 보였거든. 그녀는 거실 바닥에 자신이 흘린 피웅덩이 위에 죽은 채 쓰러져 있었어. 말 그대로 세상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난 아마 기절했던 것 같아. 왜냐면 아내를 본 뒤 그 다음 기억은 경찰들이 우리 집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던 순간이거든. 나는 내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어. 어처구니 없지만 난 내가 실제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지. 왜냐면 혹시 내가 운동삼아 밤거리를 걷겠다는 멍청한 생각 대신 그냥 평범하게 택시를 탔다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랐으니까. 재판이 끝나고 나는 불안정한 정신상태 때문에 병원으로 보내졌어. 내 변호사는 내가 얌전히 치료를 받고 내가 한 짓을 인정하면 어떻게든 형량을 조절해보겠다고 했지. 하지만 난 내가 그날 밤 본 것을 똑똑히 기억해. 어떤 의사나 약물도 이 기억을 치료할 수는 없지. 난 그놈들이 왜 내게 이런 짓을 했는지 몰라.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지. 그건 그들이 내 삶을 산산조각 냈고 거기 가담한 모든 인간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제대로 잠들 수 없으리란 사실이야. 내가 말했지. 이 이야기에 해피엔딩은 없다고. 뭐 어쩌면 그 비슷한 것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멀리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 내 첫 번째 타겟. 이제 그들에게 이 모든 고통을 되돌려줄 시간이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